다목적 방사광 가속기의 최종 부지로 충북 청주가 선정됐습니다. 바이오 분야를 비롯해 원천 기술 개발의 필수 장비로 꼽히는 방사광 가속기는 어떤 것이고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김근수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최종 부지로 충북 청주가 선정됐습니다. 이 연구 시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짓게 되는 이 방사광 가속기는 어떤 시설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방사광 가속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빛을 만드는 그런 장치이고요. 미세한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슈퍼 현미경이라 비유되기도 합니다. 예. 이 3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가 이 포항에 한 대가 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를 좀 말씀드린다면 좀 비유로 말씀드리면 우리 조명빛하고 레이저 빛이 이 빛을 모을 수 있는 정도가 좀 다르듯이 예. 방사광을 얼마나 더 잘 집속시킬 수 있느냐 이 점이 좀 다르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3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같은 경우는 가로로 조금 이렇게 넓은 빛이 나오는 반면에 이번에 이제 신기술로서 도입하려고 하는 이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의 경우에는 아주 동그랗게 빛을 모을 수가 있어서 훨씬 빛이 이제 강하고 그다음에 잘 집속되어 있는 그런 빛으로 이제 최첨단 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는 기존 장비에 비해서 빛을 더욱 잘 모아서 효과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충북 청주가 최종 부지로 선정된 데에는 단단한 안반 구조와 또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좀 적다는 그런 지질학적인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사광 가속기가 아무래도 외부의 진동에 좀 민감한 그런 장비이기 때문이겠죠? 예, 이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방사광 가속기로 빛을 만드는 방법은 전자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집안이 좀 불안정할 경우에는 그 전자도 역시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집안의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자, 그렇군요. 자, 그러면 방사광 가속기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떤 원리로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건지 좀 더 듣고 싶은데요. 좀 더 전문적인 부분이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일단 가속을 시키고요. 예. 그런 전자를 일정 정도 시간에 이제 저장을 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이제 도넛 모양으로 생긴 어떤 거대한 공간에 이렇게 가둬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방사광 가속기의 외관을 보시면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생긴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전자가 이제 돌고 있을 때 이 주기적으로 배열된 자석 같은 걸로 이렇게 미세한 떨림을 이제 주게 되면 예. 이 태양광보다 한 1억 배 정도 강하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아주 강력한 빛이 발생이 됩니다. 이를 이제 방사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예. 네. 자, 그렇다면 이 장비를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슈퍼 현미경이라고 불리는 만큼 예. 어떤 물질의 미세한 구조를 관찰할 수도 있고요. 원자 예. 배열도 관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거대 분자라든지 우리가 생명과학 분야에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 단백질의 구조 같은 것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활용 분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소재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양 전지나 뭐 배터리와 같은 에너지 분야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신약 개발과 같은 바이오 산업 분야도 사용이 됩니다. 물론 이제 기초과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노 세계를 들여다보는 첨단 장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설을 이용해서 그동안 많은 이제 신약들이 개발이 됐다고 들었는데 이 신종플루의 치료제였던 타미플루도 이 시설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시설을 이용하면 이런 전염병의 치료제를 만드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이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활용 분야 중에 하나가 이 단백질의 구조 같은 것들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요새는 이제 신약 개발하는 방식이 조금 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표적 단백질의 구조 분석을 통해서 치료제 후보 물질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신약 개발의 어떤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타미플루도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해서 개발한 바가 있고 현재 뭐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방사광 가속기도 지금 운영을 중단한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는 하지만 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목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금도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와 같이 이용 가능합니다. 예. 네, 지금과 같은 신종 감염병 사태를 해결하는 그런 치료제 개발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국내에는 이미 방사광 가속기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항의 3세대, 앞서 설명도 해주셨지만 또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가속기 신규 건립이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방사능 가속기를 활용한 어떤 연구 분야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좀 경쟁력을 갖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이제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해서 그런 네. 이제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해외 의존성을 가급적 줄이고 국산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성과 의의를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많이들 이제 가속기라고 해서 이제 통칭해서 수를 세시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원형 방사관 가속기로만 국한해서 얘기를 해보면 예. 우리 포항에서도 이제 3세대 원형 방사관 가속기가 한 대 있는데 예. 사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원형 방사관 가속기만 한 5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방사관 이용자들이 국내에서는 좀 이용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국외를 방문해서 실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 신류 건립을 통해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에게 이제 이용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추가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포항에 있는 4세대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선형 모양이던데요. 그런데 다목적 가속기는 청주에 설치되는 건 원형, 지금 도넛 모양이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것은 이제 실험을 동시에 실험할 수 있느냐 여부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네. 4세대 방사관 가속기는 이제 시간 분해 실험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는 특별한 장점이 있는 반면 이제 동시에 하나의 실험, 동시 실험이 어렵고 예. 한 번에 하나의 실험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형 방사관 가속기 같은 경우는 규모에 따라서 이제 20개 내지 30개의 실험 장소에서 동시에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제 다목적이고 조금 더 효율성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름에 다목적이 붙였군요. 이 한 가지 시설로 정말 그 다양하게 동시에 여러 가지 실험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자, 이번에 방사관 가속기 이 신규 건립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히 큰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또 말씀하시는 게 뭐 수조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십 개 규모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곤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제 수치화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이 포항 방사관 가속기 그 3세대 원형 방사관 가속기가 제가 중학생 때 이제 건립이 된 것인데 예.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첫 번째 썼던 논문을 바로 포항 방사관 가속기로 실험을 해서 낸 적이 있습니다. 인연이 있네요. 예, 그와 같이 방사관 가속기의 건립이라는 게 지금 뭔가 과학자를 꿈꾸는 이런 어린 학생들한테도 예. 이제 나중에 근미래에 꿈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하는 예. 셈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기대 효과라는 것을 어떤 수치로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과기정통부는 늦어도 2028년에는 이 새로운 방사관 가속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경제적인 파급 효과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도 이 새 방사관 가속기가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